여러 가지 조립 조건을 넣었던 이 조립품 기억하실까요? 이 조립품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품이 그 드렸던 파일 중에서 실습 예제 3번에 조립 구속 조건 조립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품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뷰라는 것과 위치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라는 걸 보시게 되면 마스터라는 것과 기본값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마스터로 보니까 이게 다 빨간 것으로 보이네요. 기본값으로 보니까 색상이 또 적용된 것으로 보이네요. 보셨던 것처럼 색상이나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나 아니면 투명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뷰에 해당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반으로 해서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라고 하면 뷰 2라는 게 보여요. 그럼 뷰 2라는 데에 1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 변경하는 건 아시죠? 클릭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클릭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게 바꿔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품들을 선택을 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선택하고 하고 나서 우클릭을 해보면 가시성을 끌 수가 있네요. 가시성을 끕니다.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 네. 기본값으로 바꿔볼게요. 마스터로 바꿔볼게요. 1번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기본값으로 바꾸고 우클릭을 해서 새로 만듭니다. 뷰 1을 2로 바꿀게요. 여기에 있는 것들과 컨트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끕니다. 또 저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스터에 있는 것과 기본값에 있는 것과 1번에 있는 것과 2번에 있는 것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 뷰라는 것과 그리고 위치라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라는 거는 이 세부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세부 수준이 일단 억제에 대해서 연관을 하는 거고 뷰는 올리 가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1번과 2번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차이가 있지만 무게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놓고 1번은 이것만 표현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iProperties의 물리적에 업데이트를 했을 때 나오는 질량과 그냥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고 마찬가지로 2번으로 활성화를 한 다음에 질량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 관리에 전체 재생성에 iProperties의 물리적에 업데이트를 하면 다시 질량이 확인되죠. 이 질량이 똑같네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뷰 설정을 했을 때에는 뷰가 1번일 때와 2번일 때의 무게 차이가 전혀 없는 게 느껴졌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9.504 둘 다 완전히 똑같은데 이 작업을 똑같이 이 세부 수준이라는 것에서도 진행을 해볼게요. 세부 수준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보면 뷰에서도 세로 만들기가 있고 세부 수준에서도 새 세부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세부 수준이라는 걸 클릭을 해서 만들면 얘가 이제 1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이 뭐였죠? 아까 1이 이것만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1에서도 뷰는 먼저 마스터로 놓을게요. 뷰는 어차피 보이는 것만 관여하는 거다 보니까 뷰에서는 기본값으로 놓고 1번에 이 부분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여기와 컨트롤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 두 개가 이번엔 가시성은 아니고 억제라는 게 있어요. 부품을 억제하겠다. 억제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왼쪽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세부 수준이 마스터로 되어 있을 때와 일단은 이거는 아니요. 저장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S로 전부 얘로 저장을 해주고 저장을 해야만 1번에 이 사항이 반영이 되고 마스터와 1번이 다른 거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를 돌려보면 마스터에는 모든 부품이 있는데 1번에는 이렇게 부품 몇 개가 회색 처리가 되면서 바로 줄이 쭉 그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우클릭을 해서 프로퍼티스에서 물리적에 업데이트를 하고 보면 다른 메시지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지금 마스터라는 세부 수준에 대한 질량 특성을 계산하실래요? 마스터 세부 수준에 대한 질량 특성을 계산하실 때에는 얘를 클릭하고 1번이라는 질량 특성을 계산하실 땐 아니오를 클릭하세요. 그럼 아니오를 클릭해야 1번으로 계산이 되겠죠. 아니오를 클릭하면 아까 측정됐던 그 무게보다 다른 무게가 측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창은 다시 닫아주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마스터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여기만 구성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만 구성되는 걸 또 새 세부 수준을 만들어서 얘의 이름은 2번이야. 2번인데 얘랑 얘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현되고 얘네 두 개는 억제된다라고 또 억제를 해주시게 되면 숨겨지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S로 먼저 저장을 해주면 1번일 때와 2번일 때가 억제되는 부품 리스트가 다르고 마찬가지로 iProperties로 물리적의 값을 업데이트로 표현을 해보면 또 다른 무게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무게가 달리 측정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뷰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뷰를 바꿔보면 가시성이기 때문에 얘는 또 무게가 그대로 보여요. 근데 뷰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만 않는 거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부품 리스트가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건 이렇게 부품이 윤곽선을 있는데 바로 줄이 그어져 있지는 않아요.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예 이 부품의 무게도 보이는 거에서도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부품들은 선택해서 가시성을 켜주게 되면 억제가 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서 가시성을 켜주게 되면 바로 표현이 됩니다. 컨트롤 Z로 하고 그래서 뷰는 보여지는 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게와 연관되진 않는다. 무게와 연관되는 건 세부 수준이라는 거에서 연관이 되고 여기에는 기본 리스트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리스트를 추가해서 그 리스트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반영을 시켰을 때 세부 수준에서는 무게에 영향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부품이 있네요. 이 부품을 가지고 이 라인과 라인을 일단 일치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에 구속 조건 해서 라인과 라인 이렇게 일치를 해주고 적용. 그리고 이 면과 이 면이 두 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조건을 넣어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혔다 펼쳤다 접혔다 펼쳤다가 되겠죠. 이 빨간색 부품은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 그럼 빨간색 부품이 고정된 상태에서 초록색 부품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로 보여요. 구속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각도로 전환을 하고 각도인데 고정 각도가 아니라 미지정 각도로 해서 요 면과 요 면의 각도를 최대 최소로 해서 얘는 0도부터 최대 90도까지 이동이 된다라고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는 것도 확인해 볼게요. 위치에 세로 만들기 해서 위치에 세로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그럼 마스터가 있고 또 위치 1이 있습니다. 위치는 메이트들을 관여하는 항목이라 보시면 돼요. 위치의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90도 상쪽으로, 위쪽으로.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위치에 또 새로 만들어서 이번엔 180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 180도로 완전히 되어야 하니까 구속 조건을 따로 넣겠습니다. 조립의 구속 조건을 넣어야 하는데 이 구속 조건이 지금 이 초록색에 대한 구속 조건이니까 초록색에 대한 구속 조건, 메이트 각도를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스터와 94 그리고 180도 일단은 180도가 정확하게 이게 최대 최소로만 적용이 되어서 각도를 일단 없애고 각도를 없애고 세부 수준도 마스터로 놓고 각도를 없애도록 할게요. 각도를 지정 각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로 놓고 각도를 없애고 삭제. 모두 마스터로 놓고 각도를 없앤 다음에 구속으로 해서 각도로 넣되 이 면과 이 면에 이번엔 최대 최소가 아니라 지정으로 각도는 90도로 입력을 해서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죠. 마이너스 90도로 입력을 하고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90 상이라는 부분에 가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180으로 또 넘어가서 여기서 이 각도를 값을 입력해서 0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적용. 그리고 나서 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93과 180도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요. 93, 180도.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도면에서 위치에 대한 것을 입력할 위치에 대한 것에 뷰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오버레이라는 거였는데 이 오버레이라는 거에 이 뷰의 각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도면에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기준 뷰를 입력을 했을 때 뷰 방향이 네, 이 방향에서 보면 좋겠네요. 이 방향에서 보는데 아까 보셨던 이런 옵션들이 뷰는 마스터로 또는 기본값으로 가고 위치는 내가 원하는 위치
로 가고 마스터가 아니라 뭐 94입니다. 요거로 가고 세부 수준은 2만 표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옵션들로 해서 뷰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확인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오버레이로 해서 요 뷰인데 이 뷰 표현을 오버레이로 표현할 거는 위치 표현의 180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 180으로 된 것을 오버레이로 해서 뷰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위치와 위치에서 설정한 값을 오버레이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부품에 대해 입력된 그 구속 조건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클릭하고 왼쪽에 클릭해서 하이라이트된 부품을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 외에도 위에 보시면 관계라는 폴더에는 전체 이 조립품에 저장된 그 적용된 구속 조건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을 확인을 하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다. 구속 조건들을 보면 위에 마우스 올리면 어떠한 부품들이 되는지 하이라이트가 되니까 어디에 입력된 구속 조건인지 확인하기가 조금 낫겠죠. 위에 보면 또 이 부품들에 대한 구속 조건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관계 패널의 표시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품들에 입력된 구속 조건들을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모두 숨기면 모두 숨겨집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하나 부품을 하나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건 닫고 또 닫고 부품 아무거나 부품 하나 열어볼게요. 부품 아니면 조립품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요 조립품으로 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부품이나 조립품이나 다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오른쪽 상단에 뷰 큐브라는 걸 통해서 뷰를 회전할 수 있었어요. 뷰 회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정면을 보고 있다가 정면을 보다가 우측면으로 넘어가고 등각 보기를 클릭을 하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던 정면이 내가 바라던 정면이 아닌 것 같다. 정면 자체를 좀 바꿔서 도면에 입력을 할 때에도 정면도를 딱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 뷰큐브 오른쪽 하단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보여요. 이 삼각형 모양을 클릭해 보면 여기서 현재의 뷰를 홈뷰로 설정하겠다라는 게 옵션이 있어요, 우선. 이 홈뷰라고 하는 건 뷰큐브 올렸을 때 왼쪽 상단에 집 모양이 있어요. 이 집 모양을 클릭하면 무조건 내가 지정한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등각 보기를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자주 본다. 이 부품도 보여지는 이 방향에서 자주 본다. 아니면 이 방향에서 자주 본다. 라고 하시면 자주 보는 어떠한 방향을 지정을 해놓고 뷰큐브 하단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삼각형 클릭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뷰가 홈뷰로 바뀔 거야. 근데 방향 그 거리는 아무리 큰 부품이 들어와도 무조건 이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고정 거리는. 뷰의 맞춤은 이만한 부품이 들어오면 이만한 뷰를 이렇게 축소해서 내가 보기 편한 그 뷰로 대략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서 보여줘 라는 옵션이라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필요한 옵션으로 고정거리로 하면 고정거리로 해두면 홈 키를 클릭했을 때 늘 이 뷰가 옵니다. 다른 뷰를 보고 있다가 홈으로 가야지 하면 홈뷰로 가면 그 고정된 거리에서 바로 확인이 돼요. 부품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정된 거리에서 홈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근데 뷰에 맞춤으로 만약에 현재의 뷰에 맞춤으로 하게 된다면 부품을 모두 표현해서 홈을 클릭했을 때 모든 부품이 보이는 상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고정거리로 할 거냐. 근데 고정거리로 하면 다른 부품이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좀 어렵기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요 뷰를 보고 있었는데 이 뷰가 정면도가 아니라 여기가 정면도인데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거는 only 뷰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혀 좌표계와는 무관하게 보는 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 있는 게 현재 뷰를 정면도로 설정할게 또는 평면도로 설정할게 라고 있어요. 정면도로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면 이게 이제 정면도가 되는 거라 보면 돼요. 뷰 큐브 내에서만. 이렇게 뷰를 설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파일에 새로 만들기로 해서 부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기능이 기계 설계와 관련해서 어떤 많이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굳이 따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형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형상을 보게 되면 여기는 곡률이 연결되어 있고 라인과 이 라운드가 탄젠시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모두 꺾여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봤을 때 이 곡률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검사해 보면 곡률이라는 게 있고 또 이 지브라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되게 작은 부품이어서 정상적으로 안 보이지만 곡률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요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곡률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빗면으로,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이 곡률이라는 것으로 해서는 곡률이 얼만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곡률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